지금 대한민국의 변화는 이승만 박정희 노선에서 벗어나서 대륙으로 붙겠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은 해양문화권 노선입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박정희 시절의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친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친일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친미한 거는 다 아는데 친일한 거는 모르더라고요. 1965년에 일본과 친구가 됨으로써 우리는 일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포항제철이 신일본 제철의 기술로 지어진 회사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의 친일은 나빴을지 모르지만은 1965년에 이후의 친일은 그게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반일해야 되겠다는 자는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친북 반미는 반역입니다. 친북 반일도 반역입니다. 친북 반일은 뭐냐? 적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와 적이 되겠다는 거 이거 반역 아닙니까? 친북 반일 노선. 문재인 정권의 친북 반일 노선은 반역 노선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대한민국의 번영은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해양문화권, 선진과학을 가진 나라, 민주주의 국가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친구를 잘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김일성의 실패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스탈린주의, 모택동과 친구가 되었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일본, 미국과 떨어져서 북한, 중국으로 붙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끈질긴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바로 그 시도입니다. 국가 진로를 바꾸고 국가의 성격을 바꾸는 두 가지 국가 변란이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노선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저항을 하려면 헌법을 읽어봐야 돼요. 헌법을 읽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헌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활자입니다. 헌법에 힘을 부여하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헌법 조항을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헌법 조항 요거 위반이다. 언제까지 요거 바로잡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헌법을 우리가 밑줄 치면서 헌법의 힘으로 이 체제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론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모든 주권은 우리 편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문재인은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헌법 제3조 위반.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문재인은 북한과 손잡고 자주통일 지향한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공무원은 촛불 정권에 대한 봉사자이며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헌법 7조 위반. 수도 없이 제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계약 관계입니다. 문재인과 국민 사이에는 헌법이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했죠? 뭐를 선서를 했습니까?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선서를 합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66조에 따라 대통령의 5대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 이 5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서를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이것은 결혼했을 때 성실하게 배우자에 대한 신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부부 생활을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불륜 저지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 정권 불륜 정권입니다. 결혼 서약서를 위반했어요.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약속 위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약속 위반입니다. 약속 위반. 더구나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일본과 맺은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에 있는 말인데,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유명한 말인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국제법이 작동할 수 있다. 약속이 지켜져야 법치가 운영된다. 약속이 지켜져야 문명이 유지될 수 있다. 약속 안 지킵니다. 국민과의 약속도 안 지키고 일본과의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킵니다. 아베 수상이 문재인 정부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국가 간의 약속을 먼저 지켜라. 국가 간의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청구권 협정 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한일 간의 갈등에서 문재인 정권 편드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습니까? 북한 빼고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념의 포로가 되면 외톨이가 된다고 하더니 자신이 이념의 포로가 돼가지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이승만, 박정희의 위대한 문명 건설에서 이탈한 문재인 정권의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아주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한 2년, 한 6개월 남았죠. 2년 한 7개월 남았네요. 대한민국 임기가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2020년 이후에는 해산됩니까? 여러분 국민으로서 임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임기 없어요. 우리 국민의 임기가 없습니다. 문재인의 비극은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란 점입니다. 임기. 그럼 옛날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식으로 헌법 고쳐가지고 임기 연장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그런 게 없어요. 임기에 손을 대면은 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몇 개월 뒤에, 퇴임한 뒤에 과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국, 문재인 이 두 사람의 행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좌익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자칭 진보라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가장 큰 성과. 이번에 조국 게이트의 가장 큰 성과는, 아, 그동안에 양심가다, 정의다, 평화다, 공정이다라고 외쳤던, 그리고 남을 적폐 세력으로 몰았던 자들의 정체가 바로 조국이구나, 바로 문재인이구나, 저게 바로 저 사람들의 민낯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교훈입니다.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내린 선물이고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교과서. 아, 뭘 알게 되었습니까? 위선자, 독선자, 그리고 부패한 사람, 기득권 세력,
바로 이 세력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기업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박정희 세력도 아니고 박근혜 세력도 아니고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부패 세력이에요. 뭘로 증명하느냐? 요사이 조국 그 부인이 딸이 저질렀다고 하는 이런 편법, 탈법, 비리, 그게 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고 탄압한다고 그랬어요. 진보 세력 탄압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이렇게 기득권적 갑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들은 이것들이 영원한 갑이고 현대판 양반입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이 현대판 양반 세력이에요. 조선조의 4대부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무의도식하면서 안보나 군대나 상행이나 기업이나 과학기술 이런 데는 무지하고 오로지 남을 헐뜯고 해가지고 명분을 세워가지고 온갖 고상한 말은 다 가져와가지고 근사한 양심가로 포장을 했는데 벗겨보니까 이거더라. 과거에 조선조 선비들 아닙니까? 조선조 양반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갔듯이 이 자들이 바로 수구반동 세력입니다. 그리고 조선조의 4대부 양반 세력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혁명가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조선조로부터 흘러오는 이런 명분론적 정치, 그리고 말을 앞세우는 정치, 위선적인 정치를 경멸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 기업인, 상인, 학생, 교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박정희 대통령은 산농공상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선비사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선비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정치인, 교수, 지식인, 검사, 판사, 기자들 아닙니까? 사자, 옛날로 말하면 과거시험 합격자입니다.